왜냐면 저 주세요. 제가 줄게요. 네. 여기 이게 3개인데 네. 딱 맞는 거 같아요. 아니야, 지금 온 게 3명인데 태림이도 있고요. 태림이 안 좋지? 조금 더 있어야 돼. 자, 여기 지혁이하고 준서. 안 갖고 왔니? 근데 지금 프린트해야 돼. 준호도 없지? 준호 거까진 됐거든? 선생님이 지난주에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줬는데 왜 신구약 중간사가 신약을 읽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냐면 신약에 나오는 많은 절기나 아니면 시간 개념 아니면은 뭐 강도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 줬지만 강도는 돈을 훔치는 사람은 도둑이고 돈을 훔칠 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강도잖아요. 요즘 개념으로는. 그런데 당시에는 강도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하던 의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이제 하스몬 왕조라든지 이런 거를 알지 못하면 잘 알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설명했었고요. 이제 북이스라엘과 원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그런데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사이에서 이삭을 낳기 전에 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슬람의 시조가 됐죠. 그래서 이슬람 코란도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나오고 신이 나타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을 이스마엘이라고 주장을 해요. 코란에서는. 그래서 코란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야곱과 에서인데 이제 에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겠지만 에돔 족속, 이둠의 족속을 이루어서요. 헤롯 대왕의 가문이 돼요. 그리고 야곱이 바단 하람에 갔다가 거기서 자기 아내 라헬을 위해서, 레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위해서 21년 동안 일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 왜냐하면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요. 이게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신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을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요.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물려줬을 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뉘게 됐고요. 그게 BC 930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의 역사가 언제 시작됐는지 알아요? 그게 거의 BC하고 AD 그 사이 1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 시대부터 2333년을 서기 양력에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일제시대 때 우리 역사가 다 책들이 다 불태워지고 그래갖고 남아있는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남아있는 게 이련의 삼국유사, 뭐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 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BC 930년 이러면은 정말 까마득한 옛날 역사의 기록에도 나오지 않는 그때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역사에 남아있고 그러니까 우리 태영같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역사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의 어느 왕? 지난주에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때 없어져요.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이제 끌어가는데 이 멸망당하기 직전 BC 605년에 이미 1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간 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끌려갔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불렀는데 그때 꿈을 해석해 준 게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부터 갖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랬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런 데서 계속 너희는 바벨론으로 가도 된다. 70년 후에 내가 나라를 회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과연 이것이 진짜일까? 사람들은 다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진짜 그로부터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나라들이 많이 나오지만 당시의 나라들이 다 있었죠. 아수르가 없고 로마가 없고 그리스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쪽에 만약에 이렇게 장화같이 생긴 게 있고 여기가 그리스고 이렇게 터키가 있고 이렇게 있다면 이쪽이 이제 시리아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여기 장화처럼 생긴 데는 로마죠. 이 나라들이 다 있었는데 어느 나라가 더 패권을 많이 갖고 있었느냐 그 차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한때 여기를 다 지배했다가 BC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기 BC 2000년 20세기에는 누가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난주에 말해줬듯이 이집트,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여기가 애굽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세계의 역사는 흐르고 흘러요. 그럼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죠? 지금. 전 세계에서 그래도 힘이 제일 센 나라. 그렇죠. 미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 이제 그게 양강 구도로 가고 있죠. 한때 이제 러시아와, 그러니까 그때는 소비에트 연맹이었죠. 소비에트와 미국이 양강 체제로 가다가 이제 그쪽에 공산주의가 많이 무너지고 세르비아 뭐 이렇게 많이 다 독립을 하면서 러시아가 굉장히 작아졌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두 번째 강력한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중국이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갖게 됐을 때 고레스 왕이 539년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쳐들어와요. 근데 바벨론의 왕은 그때 당시에 느부갓네살의 아들의 아들 그래갖고 지난주에 설명해줬지만 세계의 모든 역사책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나보니두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서만 누구라고 나왔냐면 벨사살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 성경은 허구야, 소설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1928년 페르시아 땅을 도구를 하다가 고레스의 어떤 유물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거기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라고 써 있었으며 벨사살은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다 라고 써 있는 유물이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허구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진짜였구나 이런 거를 발견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근데 사실 이 고레스 왕은 메데라는 나라의 외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자기 딸 만다네에게서 이 나라를 이 전 세계를 지배할 아들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네, 나올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이 아니라 딸에게서 그래서 고레스를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만다네를 시골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굉장히 변방이었거든요. 페르시아로 시집을 보냈어요. 키루스한테. 그런데 이 아들이 아무튼 이렇게 성장해서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됐고
메대랑 연합을 해서 다스리게 돼요. 이런 얘기가 구약의 에스더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구약에 다 다니엘서도 있고 에스더서도 있고 다 있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났는데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거든요. 근데 말라기는 BC 440년경에 쓰여졌고 이제 신약 시대가 오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던 시기는 AD 30년 정도예요. 그런데 이 BC와 AD는 뭔지 알죠?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해를 뜻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AD 한 4년쯤에 한 학자에 의해서 이거를 AD로 하자라고 주장이 되었는데 최근에 나온 과학, 김명현 교수의 거기 유튜브 찾아보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거기 그림 하나 볼까요? 뒤로 조금 더 넘길게요. 더. 네, 여기요. 근데 여기 보면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20세기의 학자예요. 과학자죠. 천문학자예요. 그런데 주전 7년에 지구와 목성, 토성의 크로스가 있었음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동방 박사가 본 별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거 돌려도 돼요. 이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별자리까지 다 추측을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만큼 과학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별자리를 추측을 해서 태림이 안녕. 거기 앉을래? 그래서 별자리로 다 추측을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까지 맞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을 때 이제 이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거를 보면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을 열어주는 눈이 열릴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구약 여기까지는 이제 구약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다. 혹시 이거는 잘 모르겠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나라들이 나왔죠? 자 차례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약에서 제일 처음에 되게 강성했던 나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렇게 강성한 것처럼 제일 처음에 강성했던 나라는 어디라고요? 네? 제일 처음에 강성했던 나라는 어디예요? 아브라함 시기 때? 아브라함이 그래가지고 막 굶어 죽게 생겼을 때 그 나라로 가잖아요. 어떤 나라였죠? 선생님 뒤통수에도 눈이 있어가지고요. 다 들려요. 이집트.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그 지도 한번 승준이 찾아서 펴주세요. 네. 잘 안 지워지네. 네, 이제 다 지웠어요. 한 번만 이렇게 닦아주세요. 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아테네라고 여기 되어 있죠. 여기가 아테네고, 이제 여기가 고린도고, 여기가 스파르타예요. 여긴 트로이고요. 자, 그럼 여기가 어느 나라겠어요? 여기가 그리스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더 가면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생긴 나라가 나오면 그게 이태리예요. 로마.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터키예요. 터키. 그리고 이제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강.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했던 아수르.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러 오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한 강원도 정도 크기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이집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수리아였고 아까 얘기했던 메데, 그 다음에 여기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시아예요. 일로 넘어가면.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어디일까요? 지금 이란, 이라크. 석유가 되게 많이 나는 그곳이에요. 여기는 지금의 터키. 근데 그때는 여기를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지금 이해가 조금 가요? 네. 그래서 여기가 되게 요충지였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이집트가 세력을 발휘하려면 이집트가 여기를 치고 올라가야 여기 이 땅들을 다 점령했겠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점령하려면 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야지 이집트를 치겠죠. 그래서 항상 여기는 지나가는 길목이었어요. 그리고 아수르 다음에는 어디가 잡았냐면 메데나 페르시아가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또 힘을 내서 이쪽으로 쳐들어와서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고자 하는 땅은 이집트 아니면 그리스 이런 땅들을 가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는 길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여기를 다 점령했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언제냐면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했다 그랬죠?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하나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이집트도 가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포로를 놓아줘라. 그래가지고 1차 포로